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어제는 뭐 사정이 생겨서 영상을 못 만들었는데요. 하루 사이에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시황 자체가 어제만 하더라도 좀 불안한 흐름이 좀 이어졌다면 오늘은 다시 불안감을 좀 많이 해소하는 그런 느낌으로 증시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의 황제주 등극을 많이 기다리고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황제주 아무나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올라가면 그건 뭐 황제주가 아니겠죠. 에코프로가 계속 그저께 월요일에 그 100만 원을 이제 장중에 넘었다가 좀 빠졌다가 결국에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결국에 지금 이제 보면은 조금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반등을 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장중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너무 급등을 해버리면,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얘가 고꾸라지거나 아니면은 횡보하면서 이제 어떤 기댈 만한 매물대나 아니면은 그 이동평균선이 이제 아래쪽에 좀 탄탄하게 바닥을 다져주는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만큼의 이제 에너지를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그 물량을 모아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또 다시 치고 올라갈 힘을 모을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 지금은 100만 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강하게 넘어서 100만 원보다 더 높은 곳으로 향해 가야 하는 거죠.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깰 듯 말 듯 하지만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래쪽으로 제시해드렸던 라인이 97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주말이었나요? 아니면은 주말이었던 것 같죠? 주말에 에코프로 대응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97만 원을 깨지 않으면 계속 홀딩 괜찮다. 97만 원이 5일선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5일선 안 깨고 있거든요. 하방이 계속. 그러니까 100만 원을 돌파했던, 장중에 돌파했던 종목이 하방이 97만 원이 5일선이라는 건 최근 5일 동안의 평균 선이 97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가가 3만 원 이상의 차이를 내면서 혼자 올라갔기 때문에 아래쪽에 그 매물들이 조금씩 쫓아 올라와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인이 만약에 98, 뭐 99 이렇게 하방을 높여갈수록 이제 그걸 딛고 튀어오를 때 100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 새로운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짓누르는 느낌, 100만 원만 돼봐라, 난 당장 팔아주마라고 하는 그런 물량과,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돌파할 때 100만 원 이상 그 밑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겠구나, 이 정도면 하는 그런 안심이 되는, 100만 원이라는 게 엄청 상징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심리를 잘 생각해 보면 이제 100만 원을 넘어서 강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응축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100을 넘어서 뭐 110, 120을 올라갈 때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도 이번 주에 금융통화위원회, 그다음에 이달 말에 미국의 FOMC 이런 것들이 큰 이제 거시적인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넘어서 홀로 질주하는 것이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역시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7만 원 밑으로 빠졌다가 오늘 단숨에 이제 7만 원을 회복했는데, 이틀 동안 6만 원대에서 이제 헤맸는데 7만 원 밑에서는 충분히 주가를 모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금통위나 FOMC 같은 변수가 지나가고 다시 금리 인상 변수가 지나가는 타이밍이, 사실 7월 FOMC가 지나가면 이제 9월인데 9월 FOMC에서 추가로 올린다 한들
이제 그게 마지막일 거라는 그런 인식이 시장에 거의 뭐 지배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를 위해서 짓눌렀던 그런 거시적인 이슈들이 해소가 되면 이제 7만 원이 아니라 다시 8만 원, 9만 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지만 그래도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힘을 지금 모아서 8만 원 가까이 붙이고 8만 원을 뚫고 다시 9만 원 가까이 붙이고 9만 원을 뚫고 이렇게 가는 그 타이밍이 아마 계속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올해 말이 되면 내년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완전 바닥을 딱 지나치는 타이밍이고, 오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며칠 눌렸더니 2%대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주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놨다. 시장에 그런 이제 어떤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변수들이 나왔다. 그리고 내일 이제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는데, 여기 이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달 전에 미국의 PPI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0.3% 떨어졌었는데 전달보다. 그러면은 PPI가 뭐라고 그랬죠? 생산자 물가지수는 한 달 전에 생산자들이 어떤 제품이나 뭐 생산을 하기 위해서 원료든 아니면 어떤 기초 재원들을 사들이고 이제 만드는데 쓰였던 그런 그 비용, 그게 생산자 물가지수라면, 그걸로 만들어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 제품들을 이제 그 제품들의 가격을 조사한 게 소비자 물가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지면 소비자 물가지수도 떨어지는 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거울처럼.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미 크게 빠졌기 때문에 이번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CPI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JP모건이랑 이제 세계 주요 금융회사들이 이 미국의 CPI 시나리오들을 계속 공개하고 예측하고 하는데, 되게 이제 재미있는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5가지로, JP모건이 항상 재밌게 내는데 오늘 그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금리를 이번에 올리고 나면 마지막일 가능성과 아예 연말쯤에 금리를 낮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요. 사실 뭐 그 중에 어떤 특정 어떤 한 가지 일만 일어나겠죠. 이제 결국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가장 높은 확률로 예상되는 것은 7월에 금리를 올리고 9월에 올리지 않는 그 방향인데, 사실 7월에 금리를 올리는 건 시장이 이미 받아들였고 이미 선반영 다 했기 때문에 9월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제 올리거나 안 올리거나 관계없이 이게 마지막일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다시 또 한 번 한 스텝 올리는 거죠. 이 미국의 지수를. 그러면 미국 지수가 올라가고 한국 지수가 쫓아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가 생기게 되면,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의 대형주들이 먼저 쭉 올라간 다음에 중형주들이 따라 올라가고 소형주들이 뒤따라 올라가고, 이 어떤 사이클이 굉장히 업사이클로 쭉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지난번에 그 미국의 러셀 지수 막 추이를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러셀 지수가 막 올라간다고, 러셀 1000 지수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했던, 그러고 나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시장을 다시 이끌고 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대형주들이 끌고 가는 그런 장세였는데, 우리나라도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대형주, 그리고 오늘도 중형주, 중대형주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추이가 이제 상승 추세로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증거를 댈 수 있는데, 경기가 바닥을 통과했다는 신호가 막 여기저기 나오죠.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정말 최악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2분기가 정말 최악 바닥을 돌았다는 신호가 나온 게, 시장의 예상치가 뭐 마이너스 98%, 95% 이런 얘기가, 그 숫자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영업이익이 1,800억대를 예상했다가 2천억 조금 넘겠는데 그러다가 2천억대 중반을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잠정 실적 발표했더니 6천억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3배 정도 높은 그런 영업이익을 냈단 말이죠. 이게 3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막 조 단위의 그 영업 실적을 내는 회사지만 2천억이라고 예상했던 걸 6천억을 발표했다고 해서 4천억 정도가 늘었다고 해서 이게 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보다는 완전히 바닥은 아닌가 보다. 이제 완전 바닥을 지나서 뭔가 먹고 살만한가 보다.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그 호실적을 내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중심에 바로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 반도체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동차, 뭐 가전, IT 뭐 결국에 휴대폰 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안 쓰이는 곳이 없는데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사람들의 수요가 늘었다는 거고 그러면 그게 먹고 살만 하다는 뜻인 거죠. 경기가 바닥을 치고 이제 쪼그라들고 심리적인 요인까지 다 해칠 대로 해친 다음에 이제 돌아섰다.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 이미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증시는 언제부터 올랐느냐? 이보다 더 먼저 이제 1분기가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이런 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1분기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지금 7월의 하반기에는 뭘 기대할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 투자자들이 뭘 기대할까요? 내년이죠.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분기 때 잘 갔던 종목과 이제 2분기 때 잘 갔던 종목, 3분기 때 잘 가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4분기에 잘 갈 종목, 이 흐름이 결국에는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거의 뭐 합리적이고 굉장히 정확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랐고 거침없이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는 2차 전지.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한번 시장 분위기를 잘 점검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 최근에 있었던 시장 분위기들 이게 너무 당연하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전망할 수 있다. 좀 뭉툭하게라도 좀 거칠게라도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 종목이 이만큼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이런 업종이 올라갈 거고 그 업종들을 살펴보니까 이 종목보다는 저 종목이 좀 더 실적이 나을 것 같은 그 컨센서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종목이 잘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는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만 알아도 이 시장을 읽는 어떤 확률을 아마 몇 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에코프로가 황제주에 등극한다는 등 이런 것들은 그냥 가십거리로 읽을 게 아니고요. 시장을 정확하게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2차 전지 중에 가장 기업에서 이익률이 높은 분야가 또 전망이 밝은 분야가 양극재. 양극재면 그렇다면 양극재 지금 현재 대장주가 에코프로 그룹주인데 그러면 미래에는 어떨까? 미래에도 에코프로 그룹주가 잘 갈 거고요. 또 투톱으로 포스코 그룹주도 잘 갈 겁니다. 그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포스코 홀딩스가 또 장내 그 경영 전망, 이제 그 어떤 업종, 새로운 업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장내 경영 계획을 공시를 했는데 이것도 너무 흥미로워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코스피가 627종목이 올랐고 251종목이 빠졌습니다. 1.66% 많이 올랐고요. 2,500포인트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바로 반등이 나왔고 어느새 2,6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입니다. 코스닥은 1,103종목이 올랐고 392종목이 빠졌습니다. 2.14% 많이 올랐고요. 코스닥 150은 2.65% 급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나왔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간에도 미국의 선물 지수도 지금 약간의 상승 추세인데 그 다우는 조금 빠지고 있었고 나스닥은 약간 오르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따가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많이 변동이 좀 커가지고요.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0.98%가 떨어져서 많이 빠졌어요. 1% 정도 하락을 해서 1,200원대로 내려왔고요. 국제유가는 1.18% 떨어져서 72달러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미국의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원화 강세를 보이며 1,300원을 하회, 그리고 이후 외국인 기관의 동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에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은 삼성전자부터 2.88%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증시가 잘 못 갈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2%대 오른 종목들 보니까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뭐 삼성그룹주들 굉장히 좋았네요. 그리고 네이버도 2%대 올랐고, 자, 빠진 종목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에서 이제 조금 뱉어냈네요. 3% 정도 하락이 나왔고, 셀트리온 지금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는데, 16위, 시총 16위가 LG전자인데 2조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셀트리온이 상승세가 좀 더 강할까, LG전자가 좀 더 강해서 뭐 추월 내지는 뭐 가까이 다가올까, 이게 좀 관심인데, 제가 이 페이지를 15위까지 이렇게 추린 다음에 셀트리온이 15위 밖으로 밀려나는 거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바이오가 많이 밀려난 그런 상황이고, 삼바는 오늘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왔는데 셀트리온은 약세가 나와서 셀트리온이 어디까지 빠질까, 14, 15도 깨고 14 어느새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어디까지 밀릴까, 이것도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포스코 DX가 27%대 올랐는데요. 지금 오늘 포스코 DX가 코스피 쪽으로 이전한다는 뭐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의 상한가 가까이까지 붙였고, 포스코 그룹주의 그 지금 어떤 사이클,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라고 부르는 그 2차전지 밸류 체인과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수익 다각화에 따른 여러 가지 수혜, 거기에다가 코스피 이전 상장,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포스코 DX의 최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코스피 상장을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하면 주가가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 이것도 그러니까 그 발표가 나오고 나면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SM이 오늘 9.85, 거의 1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아침에 그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연예계 이제 이 엔터 쪽으로 좀 좋은, SM도 그렇고 좋은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도 4%, 거의 5% 정도, 펄러비스도 마찬가지, 카카오게임즈 4%대, 오늘 게임주들 흐름 되게 좋았고요. 에코프로 BM이 3.5%대, 에코프로가 1%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케어젠 한 종목이 빠졌습니다. 오늘 바이오들 약세가 좀 눈에 보인 어떤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업종을 보면 코스피는 기계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한신기계가 14%대, 우신시스템이 7%대, 그리고 화천기계와 두산에너빌리티가 6%대 올랐고요. 반면에 철강금속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요. 금강공업 우선주가 마이너스 6%대, 금강공업과 NI스틸이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고, 반면에 이제 또 포스코홀딩스가 대장주가 조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코스닥은 뭐 오락문화업종이 단연코 좋았는데, SM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대 상승, SAMG 엔터가 7%대, IOK 5%대, 애니플러스도 5%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음식료 담배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마이너스 6%대, 또 하림이 마이너스 3%대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바이오노트가 6%대 올랐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영진약품, 신풍제약 정도가 3%대 상승이 나왔고요. 빠진 종목 동아ST가 마이너스 2%대, 나머지는 고만고만했는데 셀트리온이 의약품 업종에서 가장 많이 빠진 세 번째 종목으로 약했어요.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제약 종목 보면은 펩트론이 21%대 올랐고 HK 이노웨인이 5%대 상승. 반면에 빠진 종목 보니까 한스바이오메드가 마이너스 7%대, 또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보로노이, 태고사이언스까지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1,084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닥의 커넥트웨이브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은 코스피는 포스코 퓨처엠이 대금도 크게 늘었고 공매도 거래 비중도 뭐 9.63%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 순이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은 최근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다시 공매도 비중이 11%대 넘었고요. 에코프로는 3% 정도면은 뭐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이따가 그 대차 거래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공매도 거래 비중 보면은 코스피는 롯데지주, 휠라홀딩스, 넷마블, CJ, 그다음에 조응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LNC바이오, 동국제약, 더 네이처홀딩스, 코미팜, 메일유업 순이었습니다. 대차 거래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대차 거래를 보면 대차 거래가 이제 공매도를 거래하기 위한 이제 그 어떤 통로 이렇게 본다면 최근에 이 주가 흐름과 대차 거래의 증감을 보면 대차 거래가 늘어났다고 하면은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공매도를 치기 위한 이제 대차 거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면 대차 거래를 빼는 거죠. 대차 그 거래를 이제 더 하지 않고 이제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데 대차 거래 잔고 수량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 최근에 6일 연속으로 대차 거래가 크게 늘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 더 빠졌다 하더라도 최근에 대차 거래가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한 달 전과 비교를 하면 이제 대차 거래 수량이 한 600만 주 정도가 이제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하고 비교를 할 때 그 기세를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주춤거리는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대차 거래가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거래 잔고를 잘 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에코프로 BM을 보면 에코프로 BM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대차 거래도 5일 연속으로 늘고 있죠. 그래서 대차 거래가 최근에 늘고 있다는 건 이제 공매도를 좀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공매도를 치려는 수량이 늘었다는 거고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270만 주가 대차 거래 잔고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이제 공매도의 거센 지금 11%까지 비중이 늘었지만 공매도의 거센 어떤 타겟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를 보면은 에코프로는 최근 이틀 동안 대차 거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금 100만 원을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7월 6일 날 13만 주 늘어난 거 빼고는 그 6일 동안 계속 이제 100만 원에 도전 한 해 만에 하고 있을 때 계속 대차 거래가 줄었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려는 그 물량이 계속 빠져나갔다 줄었다는 거고요. 한 달 전하고 비교를 해봐도 456만 주에서 445만 주로 11만 주 정도가 대차 거래가 줄었습니다. 금액은 반대로 많이 늘었죠. 금액은 3조 4,161억 원에서 4조 2천. 왜 그러냐면 이거 주가가 이제 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대차 거래 잔고는 줄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자, 셀트리온도 오늘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은 대차 거래 상황이 이게 이제 어제 날짜지만 이제 조금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이 더 빠지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는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대차 거래가 빠졌다는 건 공매도를 치기에는 더 주가가 더 밀리기보다는 좀 반등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런 세가 좀 더 세지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일 날 이제 13만 5,800주가 늘었지만 다시 12,677주로 그러니까
대차 거래량이 줄었다. 그러면은 12,677주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시 대차 거래 그 체결 어떤 량 자체가 조금 줄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 전에 비해서는 30만 주 정도가 늘었으니까 지금 주가가 조금 더 빠질 거라고 봤던 대차 거래 물량이 많아졌는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차 거래량이고요. 위메이드는 최근에 이제 7월 들어서 14만 8천 주, 14만 3천 주 이런 식으로 대차 거래량이 줄었다가 조금 이제 12,000주 정도 늘어난 그런 구간. 그래서 한 달 전에 400만 주 넘었는데 362만 주로 이제 위메이드는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보는 세가 좀 세지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구간이고요. 오늘 이제 생각해 봐야 할 이제 뉴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뭐 7월에 FOMC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번 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7월에 FOMC에서 그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하고 제목을 뽑았지만 내용 보면 이제 그렇게 이건 뭐 좀 약간의 낚시성 제목인 것 같고 JP모건에서 그 6월 CPI 시나리오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5가지 시나리오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보면은 가장 높은 확률로 제시한 시나리오가 6월의 CPI를 3에서 3.2% 사이로 집계하는 경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3.1%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위아래 0.1%포인트씩 차이를 두고 3에서 3.2% 정도의 CPI를 발표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이 확률을 45%로 지금 높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나올 경우 지금 미국 시장에서 S&P 500이 0.5에서 0.75% 정도 더 추가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이게 지금 가장 큰 확률, 가장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3.1% 안팎의 CPI가 나올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8에서 2.9,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더 낮게 CPI가 발표될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건 25%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CPI를 좀 낮게 보는 이유는 한 달 전 PPI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가 3.1인데 그 3.1보다 좀 더 낮게 한 2.8 정도까지 보는 이유는 한 달 전에 0.3% 포인트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25% 정도의 확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거의 잡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연준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낮추게 되니까 S&P 지수가 1.5에서 1.75% 급등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자, 세 번째로 예상한 시나리오는 3.3에서 3.6%로 오히려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확률을 15%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JP 모건이 그러면 S&P 500은 1에서 1.25% 하락할 것이다. 금리를 강력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나리오는 CPI가 아예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2.7%보다 더 아래로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올릴 필요 자체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7월에도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4분기 이내에 금리를 낮출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S&P 500 지수가 이럴 경우에는 거의 3% 가까이까지 급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시나리오는 반대로 CPI가 3.7%를 넘는 경우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0.6%포인트 뛰어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뭐 확률은 5% 정도로 가장 낮다고 보면서도 S&P 지수가 2.5% 정도 급락할 수 있고 특히 7월의 FOMC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아니라 아예 50bp를 올릴 수도 있다. 아까 이 기사의 제목이 이거였는데 결국 제일 낮은 확률로 써놓은 거를 지금 그 제목으로 뽑았던 거죠. 이게 이제 낚시성 제목인데 하지만 뭐 유력하진 않다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인데 결국 여태까지를 보면은 저는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안에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 안에 들어오거나
그것보다 약간 더 낮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는 FOMC에서 금리를 당연히 올릴 거라고 보고요. 9월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어쩌면은 금리를 이번에 올리면서 그 파월이 추가로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뱉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실제로 9월에 올릴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변수는 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변수는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7월에는 올릴 거지만 9월에 올릴지 안 올릴지가 여기에 시장에 모든 관심이 쏠릴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의 PPI가 예상 밖으로 전달 대비 0.3%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는 이 PPI 때문에 이번 CPI도 굉장히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금통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금통위에서 지금 그 미국이 7월에 거의 0.25%포인트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상 최대치로 금리 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로 더 올릴 경우는 뭐 어쩌면 그 우리도 따라서 올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라기보다는 그러기에는 한국은행의 예상치,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예상했던 그 예측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뭐 크게 올라가지 않는데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 체력 차이가, 한국에서 금리를 더 올릴 경우에 서민 경제가 좀 위험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한 번 더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의 추이를 지켜보자. 어차피 7월이 마지막 인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은행에서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동결적으로 조금 가닥이 잡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재계 총수들 이제 우리 대통령 수행해서 폴란드를 지금 방문할 이제 예정인데, 여기에서 배터리,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수혜는 뭐 당연히 2차 전지, 에너지, 방위산업, 뭐 인프라 이렇게 돼 있으면, 배터리도 뭐 포스코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또 한번 들썩일 가능성, 또 에너지도 뭐 CS윈드라든가 뭐 한화솔루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주목해 봐야 되겠죠. 또 방위산업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한국항공우주라든가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 인프라도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해서 각종 이제 그 두산 밥켓이나 이런 그 기계라든가 이런 업종도 최근에 좋았던 이 종목들이 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지금 언급했던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LG그룹이랑 한화그룹 총수가 그 동행을 했다는 거고, L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회장들이 왜 갔을까 잘 생각해 보면 2차 전지나 뭐 방산이나 이런 에너지나 이런 쪽에 그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포스코홀딩스의 장내 사업 경영 계획 공시, 이걸 보면요, 야, 지금 굉장합니다. 저 제목 보면 장내 계획 사항, 2차 전지 소재 풀 밸류 체인 구축 및 양적 질적 성장으로 2차 전지 소재 글로벌 대표 기업 도약, 어마어마한 두 줄짜리 제목을 붙여놓고 2차 전지 소재 2030년 매출 계획에 62조 원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각 성장 목표를 리튬, 니켈, 리사이클, 양극재, 음극재, 차세대 모든 2차 전지 분야의 모든 영역을 다 사업을 진행을 해서 엄청난 실적을 뽑아내겠다라고 이제 오늘 공시를 냈는데, 아마 포스코그룹주는 지금보다 그 훨씬 더 이제 아마 높은 곳에서 이 새로운 전기를 아마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포스코는 꾸준히 관심을 가질 종목이고, 뭐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지만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지금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가 더 잘 갔듯이 포스코 케미칼이 한번 치고 올라간 뒤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또 다시 한번 이 수혜주로 또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40만 원대에서 이제 앞숫자를 5로 바꾸기 위한 어떤 또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많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예쁘게 들어오면서 개인이 5일 만에 매도를 했고 주가는 2,000원을 끌어올려서 지난 이틀 동안 빠졌던 주가 수준을 그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71,500원까지 올라왔고요. 뭐 금투, 연기금, 사모펀드 다 골고루 많이 샀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봐야죠.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이틀 연속 들어왔고 주가는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6월 29일날 24만 1,0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30만원 코앞까지 올라왔으니까 20%, 딱 8거래일 만에 20% 주가를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고, 에코프로 BM 뭐 굉장히 괜찮죠. 다만, 수급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일단 외국인 기관이 계속 최근에 사주고 있고,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하루 만에 주가를 11,000원 올려놓은 상태고요. 다만 이제 연기금이 이틀 연속 매도를 했다는 거, 그리고 금투의 매수가 세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다. 이게 들어오면은 다시 100만 원. 오늘도 99만 8천원까지 갔다가 좀 밀렸는데요. 100만 원에서 이걸 밀어내기 위한 그 저항 라인이 상당히 세다. 그러니까 이걸 뚫으려면 역시 시간이 좀 걸린다. 이거를 이 97에서 99만 원 사이, 99만 원대 사이에서 에너지를 좀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강하게 흐름을 돌파해야 된다. 이 100만 원을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수익이 어느 정도 좀 난 사람들은 그냥 좀 홀딩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만 조금 단기로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0만 원을 돌파하는 것은 뭐 시간 문제지만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나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기관이 착착착 계속 좀 모아가고, 외국인이 특히 최근 한 달 동안에 36만 주 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외국인 수급에 힘을 받아서 기관이 힘을 얻는 순간 100만 원 돌파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셀트리온은 오늘도 개인만 24만 주 넘게 매수를 했고 기관이 26만 주 정도 팔았죠. 외국인이 조금 사줬지만 기관이 워낙 거세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14만 원대 중반, 14만 6천 원대까지 밀렸는데 오늘 장중에 14만 4천 원까지 밀렸다가 아래 꼴 잡고 반등을 했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장 막판에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관의 매도가 외국인이 오늘 4일 만에 매도가 멈췄듯 기관도 이제 거세게 지금 몰아치고 있는 기관 매도가 좀 멈춰야 된다. 그리고 26만 주 기관 매도의 핵심은, 중심은 연기금이 지금 매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도가 좀 멈춰야 될 것 같고, 또 기타 법인이 계속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자사주 매입도 사실은 이제 약속했던 기간 중에 초반에 다 몰려버리면 사실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도 1,900주밖에 이제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들어오고 기관의 매도가 그치는 순간이 셀트리온의 반등을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흐름은 약간 비슷했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좀 더 많이 들어와 줬죠. 기관이 31만 주 넘게 매도를 했는데 7일 동안 거의 한 90만 주, 한 100만 주 가까이까지 매도를 했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가 좀 그쳐야 되고, 이 중심에는 연기금이 사모펀드하고 연기금이 지금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금융투자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기타 법인 보시면은 3일 연속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만 100원까지 밀렸다가 6만 원 밑으로 빠지지 않는, 여기에는 두 가지죠. 하나는 금투, 그리고 하나는 자사주 매입,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 이렇게 바닥을 잡아준, 6만 원대 초반에서 바닥을 잡아준 상태에서 결국 보합을
이제 지켜냈는데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그 매도 물량이 멈춰야 됩니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관 매도가 멈추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 다행히 외국인이 7만 주 넘게 매수를 해주면서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흐름이 조금 더 나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종목들이 거의 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메이드가 37,000원까지 빠졌다가 37,000원대까지 밀렸다가 39,000원대 중반까지 회복을 했고요. 전 저점 라인 부근까지 밀리는 상태에서는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에 보면 삼성전자는 0.28% 200원이 빠진 71,300원, 에코프로 BM 0.51% 1,500원이 빠진 293,500원, 에코프로 0.31% 3,000원이 빠진 973,000원, 셀트리온 0.07% 100원이 빠진 146,500원, 헬스케어 0.33% 200원이 빠진 61,300원이었습니다. 위메이드 0.25% 100원이 오른 39,5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면은 주가가 지금 한 달 반 정도를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71,000원대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등 횡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 5일 연속 음봉이 나온 이후 61선 부근, 그 다음에 69,000원대 부근까지 밀린 다음에는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5일선, 3일선, 5일선, 이제 11선과 21선이 모여있는 자리까지 노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다시 또 지금 전고점 7월 4일 날 기록했던 73,000원대 부근에서는 또 이렇게 공방이 또 치열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69,000원대 뭐 7만원 깨고 내려간다 이러면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에코프로 BM은 3개월치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역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길게 지금 뻗어 있는 이 매물대 구간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만원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게 30만원을 돌파할 때 또 강하게 돌파하느냐, 조금 밀리느냐, 아니면은 약하게 돌파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른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역시 30만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죠. 눌리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30을 돌파하려면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할 가능성,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지금 쭉 가다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밑에 이제 보라색, 분홍색이죠. 그 5일선인데 3일 연속으로 5일선 밑으로 더 빠지지 않고 계속 받쳐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만원 위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100만원 올라갈 건데, 아래쪽에 11선도, 저 파란색 11선도, 그리고 노란색 21선도 좀 더 올라와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이 6월 달에도 보면은 노란색 21선이 올라와서 21선 부근까지 닿았을 때 그 자리가 70만 원이잖아요. 그 전에 다시 21선 만났을 때가 6월 초에 50만 원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5월 달에는 61선 부근에서 50만 원, 49만 9천 원까지 빠졌던 그 50만 원 자리에서 이 지지를 딱 받고 튕겨 올라간 건데, 이렇게 5월, 6월, 그리고 이번 7월에 한 차례씩 반등할 때 61선이냐 21선이냐 하는 그런 자리에서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가 굉장히 틈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21선과 11선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타이트하게 붙여준 다음에 그 자리를 딛고 6월 말에 반등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올 거다. 그러면 시간이 약간 더 필요하지만 5일선, 5일선을 좀 뚫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5일선을 붙여주고 있고, 100만 원을 돌파하는 지점까지는 아직은 쉽지 않다. 근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언젠가 올라갈 거다. 이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저 21선 부근까지 막 80만 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당일날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어떤 악재가 나와서 급락이 나온다면 비중 축소죠. 무조건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대신에 그렇지 않고 이 5일선을 지지해주고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 바닥을 받쳐주면 뭐 홀딩해도 되고요. 저는 뭐 약간 그 수익을 실현했어요. 100만 원대 조금 넘은 상태에서 수익을 실현했는데 추가로 뭐 더 매수할 생각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것 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포스트 에코프로를 찾아서 또 큰 수익을 노리거나 아니면 또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좀 매수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남아있는 뭐 일부만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은 그대로 한번 갖고 가볼까. 100만 원 넘는 흐름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흐름 보면 뭐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도 아래 꼬리를 달고 어쨌든 14만 4천 원을 저점. 그러면 어디가 바닥일까? 지금 여기서 더 밀릴까? 근데 최근에 한 2주 정도 밀리는 상황에서 아래 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고 받쳐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14만 4천 원 정도에서는 이제 바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시면은 뭐 단기적으로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시면 아래 꼬리를 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양봉을 만들어냈고 또 어제도 양봉을 만들어냈었고 오늘 저점이 또 6만 100원이었고 이게 뭐냐면 6만 원 거의 끝났다, 이제 바닥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역시 스토캐스틱 슬로우 보시면은 바닥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기 직전. 그러면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오늘 삼바가 그랬듯 조금 한 발 늦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만 원, 뭐 셀트리온도 14만 4천 원이지만 뭐 14만 5천 원 정도 부근에서 저점을 잡으면서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위메이드는 흐름이 여전히 뭐 이게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4% 넘게 올랐고 오늘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 한 번씩 양봉을 만들어냈다가 또 쭉 밀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이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건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어쨌든 바닥이 37,000원, 지난 6월 30일 날 37,000원 부근까지 밀렸더니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37,000원 정도 자리에 이제 이 위메이드의 저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선물지수가 이제 애매하죠. 지금 미국의 선물지수는 다우존스는 약간 빠지고 있고 S&P 500도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스닥은 또 약간 상승. 이거는 뭐 완전히 뭐 상승 크게 올라간다 뭐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을 보니까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9 뭐 비슷하죠. 약간 좀 낙폭이 줄긴 했지만 비슷하고, S&P 500은 플러스 2 상승 전환했지만 역시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나스닥 플러스 20.75. 그러면 뭐 이게 좀 그 상승폭을 좀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 밤에 아직은 뭐 미국 증시가 개장하려면 좀 더 3시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흐름상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좀 괜찮은 흐름을 유지하고 우리 증시가 내일 한 번 더 밀어올리는 이런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니냐 하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루 건너뛰고 오늘 방송을 만드느라고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마무리하고 빨리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